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제3장의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 이해론에 대해서 살짝 배웠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은 우리가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 그중에서 우리가 체육 수업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개념 뭐가 있었죠? 가장 많이 나온 거,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 배웠죠? 자, 심동적 영역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심동적 영역이란 신체적 근육이나 신경의 운동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심동적 영역이라고 하고요. 정의적 영역이란 인간의 흥미, 태도, 감상, 가치관, 감정, 신념 등에 관련된 교육 목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인지적 영역에는 외적 환경 요소나 대상을 수용하여 인간 내적인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가는 정신 능력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서 이제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 이거는 다 배우셨고요. 그러면은,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활동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체육교과의 체육 수업을 의미하는 거죠. 영역엔 경쟁활동, 여가활동, 건강활동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교과활동은 무슨 영역이 있을까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체육 수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하는 체육활동이라든가 학교 운동부 이런 것들은 비교과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체육 지도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학교의 내적이나 외적인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체육을 위한 지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 체육을 하기 위해서 지식. 첫 번째는 교육 철학이 있어야겠죠. 교육 철학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교과 지식이 있어야겠죠. 교과 지식이란 뭘까요? 가르치는 교과에 필요한 전문 지식은 다 숙지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학습자가 어떤지, 아이인지, 나이가 좀 있는지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체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학교 체육을 위한 지식. 학교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과 지식. 내가 지금 공놀이를 해야 되는데 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즉, 교과 지식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 과정 지식. 어떻게 교육 과정을 시켜야 되는지. 네 번째, 그러면 학습자 관련 지식. 학습자가 어떤지. 다섯 번째, 체육 교수 지식. 자, 이러한 지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번 문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교수 지식 꼭 배워주세요. 바로 매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칠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이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매칠러. 영어로 해서 매칠러. 매칠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 매칠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지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적으셨죠? 첫 번째. 바로 명제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명제적 지식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구두나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체육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규칙. 축구할 때 이렇게 되면 업사이드야. 이런 것처럼 규칙, 원리. 야, 공은 이렇게 차야지. 이렇게 휘어져. 원리. 그리고 내용. 어떻게 할 거야? 내용, 움직임. 이런 교사의 명제적 지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지식입니다. 자, 절차적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사가 수업 전, 중, 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며 수업 관리에 필요한 지식으로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즉 이런 원리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절차적 지식입니다. 자, 마지막 상황적 지식입니다. 상황적 지식. 자, 상황적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언제,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식이 바로 상황적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매칠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 기출문제에 제출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서 이 매칠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은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상황적 지식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읽어보시고 적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칠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체육 동아리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시간, 점심시간 및 토요일 등을 활용하는 게 스포츠 클럽 지도, 이거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용 목적은 장기적으로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학생들의 자율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스포츠 클럽 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사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양한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의 활동 시간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학생 중심,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흥미를 고려하러 학생 주도의 자발적 참여,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에 대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2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자, 개념은 뭘까요? 광의적인 개념이 있고요. 협의적인 개념. 큰 개념이 있고 작은 개념이 있어요. 자, 큰 개념은요. 스포츠 활동의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광의적 개념이고요. 협의적 개념은 생활체육 참여들의 스포츠 활동만 얘기하는 게 바로 협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국민체육, 생활체육, 평생체육, 사회체육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는가에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럼 기준에
기준의 종류는 뭐 있을까요? 장소, 개최 기간, 참여자의 조직화, 참여, 주관자, 목적, 대상자, 운동의 형태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죠. 프로그램 설계 시 기본 요소는 예산, 내용, 목적 및 목표, 지도자, 참여자, 홍보, 내용, 장소 및 설계 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 있을까요? 자, 이러한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할까요? 저는 한번 적어볼게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적. 이러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삶의 경험 확대. 경험이 확대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스포츠, 운동 기능 향상. 운동 기능이 당연히 향상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유지 및 증진. 이러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뭘까요? 공동체 형성 및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왜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삶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기능을 향상시키게 하고요. 네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 형성 및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꼭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었고, 다음은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 한번 보게요.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 청소년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개념 및 특징입니다. 개념 뭐죠? 운동기술의 습득 및 삶의 즐거움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이죠. 특징은요, 운동은 특기적성 교육 중 하나로 일반적인 공부가 학생에게는 더 중요한 게 특징입니다. 자,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학생들의 발달 운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발달돼야 된다. 발달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시켜야겠죠. 또한 청소년 개인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충족시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됩니다. 아침 일찍이라도 밤늦게 하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코칭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칭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되는 게 바로 청소년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의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성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성인은 뭐가 좀 다를까요? 자, 성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자, 개념은요, 삶의 활력과 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성인, 아까는 청소년이었는데 이번엔 성인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은 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스포츠 참여 시설에 대한 편의성, 가까운 데 해야겠죠.
접근성, 근접성 등 주변 요인을 제고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설명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됩니다. 성인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징 및 요구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장애인 스포츠 지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스포츠 지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노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의 설계 시 고려사항. 노인 스포츠 지도, 스포츠 참여 시설에 대한 편의성 및 근접성 등 주변 요인을 제고해야 됩니다. 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먼 곳에서 하면은 당연히 생활체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의성 및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하게 고려를 해야겠죠. 또한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징 및 요구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노인 프로그램인데 막 축구, 배구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설계할 때 전문 노인 스포츠 지도자, 행정 담당자와 학습자인 노인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 설계 시 어떤 게 돼야 되죠? 당연히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죠. 장애인인데 막 비싼 스포츠 하면 안 되겠죠. 골프, 승마 이런 거. 자,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별 특징을 파악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지적 장애인 이제 어떤 장애인인지 알아보고요. 근접성 및 재반 여건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과 성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전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전문 체육 프로그램 및 개발 및 실천. 청소년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 자, 청소년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은 뭘까요? 학교 운동부 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엘리트 스포츠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 운동부 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엘리트 스포츠, 전문 체육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선수들의 심, 정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하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청소년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 첫 번째, 선수의 인성중심 지도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인성중심. 그리고 일상생활과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선수 중심으로 돼야 되죠. 지도자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선수 중심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은 성인 스포츠, 성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성인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개념은요, 이미 습득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학 선수 및 엘리트 스포츠에서 코칭을 하는 것이 바로 성인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인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자아 성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학습자가 의사결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남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성인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의 특징과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뭘까요? 바로 전문 체육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념. 전문 체육 프로그램. 전문 체육 프로그램이란 뭘까요?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 경기 활동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와 프로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프로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를 바로 전문 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 경기 활동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와 프로 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프로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렇게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르게 전문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개발을 위한 단계. 첫 번째가 뭐 있을까요?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단계. 첫 번째는요, 1단계는요, 선수에게 필요한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선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수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코칭할 수 있을까요? 3단계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을 분석을 해야겠죠. 네 번째는 우선순위 결정 및 목표 설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지도 방법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연습 계획 수립. 자, 즉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단계에서는요, 첫 번째는요,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수를 이해하고, 세 번째는 상황을 분석해서, 네 번째는 우선순위 결정 및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지도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연습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4장에서는요, 이러한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뭐죠? 매틀러의 세 가지 교사 지식입니다. 하나, 첫 번째 뭐죠? 명제적 지식. 교사는요, 구두나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지식이었죠. 절차적 지식이 뭐였죠? 수업 전, 중, 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며 수업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고요. 마지막 상황적 지식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언제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바로 상황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2020년도 스포츠 교육학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인, 그리고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과 성인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예에 대해서 꼭 잘 많이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설계시 고려사항을 약간 꼬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고려사항을 정확하게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가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스포츠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바로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걸 읽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이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예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듣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걸, 강의를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 9개까지의 교육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인데 이 교수 기법에는 이렇게 피드백과 IT의 효과적 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제가 말이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